이슈를 살펴보는 삼남한상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찝어드렸는데 거기에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찍어드려서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씩 콕콕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찍어드렸는데 거의 다 터졌어요. 네, 그 종목들이 거의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간단하게 신기하더라고. 네. 이건 내가 찍은 게 물론 이제 잘 찍긴 했는데 난 시험 볼 때 찍어도 그렇게 잘 안 정답이 안 나오는데 찍는 대로 다 터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신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실적 발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죠. 2분기.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호실적을 발표할 만한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그중에 한 종목씩 또 콕콕 찍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69, 02-3772-0269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이슈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주제는 뭐 사실 이제 지세된 건데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전 세계 상승률 1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35.26인가요? 35% 넘게 쉬지 않고 올라왔죠. 전 세계 1위. 작년에는 전 세계 꼴찌였어요. 그죠? 못 간 만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화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재예요. 물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호재는 그만큼 많이 떨어진 다음 만약에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박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거의 전 세계 아마 상승률 거의 꼴찌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전 세계 탑이에요, 탑. 거의 원탑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독일 닥스가 아마 2위인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승 차이가 한 10% 이상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저는 뭐 내년까지 보면 한 4천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굴곡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까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아직 상승 파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상승력을 보였던 게 우리 저희 주도 섹터인 뭐 방산, 조선, 전력기자재, 원전 이런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죠. 거기다가 조방원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짓는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앞에 글자 따서 조방원. 근데 이제 지금 주도 섹터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마케디너 출연하잖아요. 거기 유비아 앵커 여자분. 그래서 주도 섹터 얘기하다가 유비아 앵커가 요즘 이제 조방원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요. 반바지라 그러더라고요. 반바지. 반바지 뭔지 아세요? 일단 반도체일 것 같고. 바는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그다음 G. 2차 전지.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주가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3대 천왕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3대 천왕에서 제일 먼저 다뤘어요. 2차 전지는 캐집 돌파할 거라고. 2차 전지는 확실히 좀 시세가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조금 나오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약가를 이제 인하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계속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폭탄 던졌잖아요. 관세.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좀 그것 때문에 주춤한데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조금 핫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가격적인 매력이 조방원이 가격적인 매력이 있습니까? 이미 벌써 한 4, 5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가격적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고평가도 있겠지만은 고평가 논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이제 수주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제 조선주들 특히 방산주들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예. 조선주는 근데 그렇게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원체 밑에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수주도 방사는 그렇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평가 매력은 없어요. 어쨌든. 예. 이제 저평가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퍼로 따지면은 10배 이하. 뭐 예를 들어서 5배다. 굉장히 저평가되다. 그죠? PBR 뭐 0.5, 0.6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낮은 인기 업종일 경우에는 5배 이하면 좀 저평가고 그쵸. 비인기는 이제 1배 이하여야 되고. 그 정도면 너무 그거지. 네. 근데 어쨌든 네. 초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에서는 가격 매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수주가 많고 또 실적 대비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도 고평가 논란이 아직까지는 일지 않지만 어쨌든 저평가는 아니에요. 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약 바이오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지만은 그 외에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 또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세들이 많이 안 난 것들은 상당히 지금 가격적 매력이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가격적 매력은 좋다. 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제약 바이오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년 동안 계속 그냥 내리막길 쳤으니까 캐집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3대 채널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3개월 전에 2차 전지가 캐집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걸 그때 언급을 했고 그게 2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사화되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차세대 먹거리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추후에 수요 증가가 나온다. 그거를 몇 개월 전에 제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2차 전지 관심도 없어져.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잘 가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매력이 좋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한 4개월 좀 더 남았는데 이제 8월, 9월, 10월, 12월 연말 전까지 4, 5개월 동안은 가격적 매력이 큰데 이제 업황이 턴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뭔가 이슈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자금들이 흘러가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돈을 벌죠.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도 뭐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하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투자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증시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차기 이제 주도 섹터로 지금 부각받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요점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제가 또 이번에 또 다양한 이슈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만한 이슈를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이슈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 차세대 인공지능칩 A16 파운드리 계약을 이제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했죠. 그래서 뭐 20조 넘는 그런 이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애플과 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계약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소니가 이 이미지 센서 가지고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실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삼성전자와 이 삼성 그룹주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3인방이죠. 삼성전자, 삼성 네. SDI,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도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네. 삼성전기 봐라. 그렇죠.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기 터졌잖아요. 다음 날 바로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인방이 지금은 이제 주도주예요. 그때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종목들로 제가 한 종목 꼽아달라고 했는데 삼성전기 꼽으셨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뭐야? 휴대폰 수혜주 최대 수혜주가 뭐냐고 네. 제가 얘기했는데 삼성전기다. 네.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죠.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DB 하이텍, 두산테스나 네페스, 원익 IPS, 인텍플러스 이제 이런 다양한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승력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체 칩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애플, 테슬라, 아마존, 뭐 메타, 구글, 예.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챗GPT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내고 나서 인공지능이 팍 터졌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주들, 지금 거론한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자체 칩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 빼고는. 그다음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반도체 칩을 설계도 하고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빼고는 나머지 그 메타라든지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칩을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시설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기술력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들 자체 칩을 만들려고 분명히 해요. 이미 벌써 그렇게. 왜냐하면 다 인공지능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뭡니까? 반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부터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해서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파운드리로 넘겨야 돼요. 그럼 파운드리 1위는 TSMC예요. 그런데 대부분 빅테크는 전부 다 TSMC가 거래요. 그래서 TSMC가 지금은 사실 수주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빅테크가 다 거래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딴 거는 TSMC의 물량 소화를 못하니까 사실 삼성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삼성이 기술력이 딸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 차이가 격차가 많아요. 그리고 2나노 경쟁까지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TSMC를 따라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은 뭐 앞으로 점유율을 점점 줄여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빅테크주들의 이제 자체 칩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수혜를 지금 이제 애플이 뭐 아시다시피 $1,000억 미국에도 자기들도 트럼프가 또 자꾸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데 이제 다른 빅테크주들도 이제 삼성 쪽으로 넘어온 쪽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이제 날개를 달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수율과 그 2나노 공정, 1나노까지의 그 TSMC의 경쟁에서 기술이 뒤처지면 반도체는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돈을 많이 벌면 계속 공정에다 돈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뒤처져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쟁사가 많잖아요. TSMC가 세계 시스템 반도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SK 하이닉스 국내에서도 경쟁해야 되죠. 그다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그다음 이제 일본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반도체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번 걸 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술 이제 2나노 단계까지 넘어가고 그런 기술 혁신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2, 3년 안에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사실은 과거에 이 CPU 쪽에서는 최강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보다 또 확 그냥 또 점유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을 지금 굉장히 그 키워주려고 지원을 제가 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은 앞으로 뭐 삼성이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주도 더 들어올 거라 보이고 빅테크 쪽에서 이제 투자가 더 들어온다면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뭐 당연히 수혜지만 봐야 될 게 소부장이죠. 삼성이 수주가 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관련 장비 회사들이나 삼성의 밑에 하청업체는 네. 수십만 개예요. 그렇죠. 네. 수십만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예요. 그럼 거기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삼성에 납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이제는 거기서 이제 터진다는 얘기죠. 반도체 장비, 특히나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나눴는데 삼성 쪽에 이제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원익 IPS가 있죠. KC텍이나 PSK 네. 이런 쪽에 삼성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뭐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공정 장비에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 쪽에 점유율이 높은 쪽을 이제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 쪽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 후공정 쪽에가 굉장히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후공정이 유망한 부분은 이제 나노 단위로 미세하게 자꾸 넘어가다 보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이 유망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갔어요. 근데 가격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한번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3, 4년 동안 대시세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높은 쪽, 시세가 안 난 쪽, 그걸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 이슈로 인해서 좀 대장이 될 만한 거라고 제가 장 마감 공개 방송에서 두산 테스트나 찝었잖아요. 엄청 잘 갔어요. 터졌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은데 또 이
관련해서 이 두산 테스나가 이미 이제 웨이퍼 테스트로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거 이제 비슷한 종목이 또 하나가 갈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장 마감 공개 방송에서 네, 제가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또 이제 제가 종목 우리 네. 이제 박정희 파트님은 저번 주에 두산 네. 테스트. 근데 두산 테스트는 제가 마케드에 2달 전에 얘기했어요. 2달 전에 해가지고 거기서 대박이 터졌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종목들 또 이제 유망 종목 소개해 주신다니까 딱 끝나면 예, 채널 딱 돌리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예. 공개 방송은 유튜브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튜브.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는 더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요 관련 여행 관련 종목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온 데다가 또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일본 오봉 연휴가 있고 또 10월부터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수기 효과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최근에 이 카지노 관련 종목 회사들이 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파라다이스, GKL, 토비스, 코텍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또 이번 주에 신고가 냈더라고요. 네. 파라다이스. 네. 네.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종목 상담을 네. 저기 몇 주 전에 한 번 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조정 좀 세게 봤더니 또 튀어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로백이라고 그러니까 배팅 금액을 지금 다 상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배팅 금액이 이제 상향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쓰고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출이 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당연히 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요일 날 호실적으로 찝어드려 주셨던 하나투어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주 얘기했는데 하나투어 말고 노랑풍선이 상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투어도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찍은 거는 다 터지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세게 터진 거, 하다못해 K푸드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박정희 파트님이 망설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성기업 얘기했는데 한성기업도 금요일날 네. 찍더라고 보니까. 네, 그것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으면 찍는 대로 터져요. 찍으면 찍는 대로 터지니까 이거 저희 끝나면은 저희 둘이 그 또 종목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그 유튜브 공개 방송, 무료 방송 바로 시작하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 들어오시고요. 강연에도 인원이 다 차면 예, 강연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666 그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예, 편하게 전화하세요. 참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전화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일단은 요 카지노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 미국 국무부가 이 북한 김여정 담화에 주목을 하면서 다시금 이 대북 관련 종목들이 또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예, 이거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북 관련주는 키맨이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네.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가 뭐 미국이 최강국이니까 트럼프가 압력을 넣으면 웬만하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사실 중동국가 이거 하다못해 이제 가가지고 얘기해도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요즘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만큼 힘이 예전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 제가 생각에는 뭐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과연 응할지 요즘 김여정의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마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단은 그게 개인적으로. 급선무죠. 왜냐하면 네. 북한군을 또 파병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쪽하고의 관계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는 푸틴한테 압력을 넣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푸틴은 콧방귀를 안 끼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며칠 안에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유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남북 경협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지금부터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사실 이 남북 경협 태바라는 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반인가? 네, 꽤 됐죠. 꽤 됐어요. 3대 천왕에서. 그 남북 관계 그 관련주에서 인디애플을 제가 또 타픽 종목 그 터졌잖아요. 터지고 뭐 그때 신원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전처럼 북한하고 교류가 생겼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개성공단 관련주는 조금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는 수혜를 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주가는 크게 가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이죠. 모든 종목이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은 특히나 이건 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상회담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서 이제 북한과의 얘기 아니면 또 지금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또 정상회담이 전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처럼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또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밑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김정은이를 아마 만날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성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푸틴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트럼프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네.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네. 북한이 전쟁을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단 네. 끝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싱 얘기 나오잖아요. 트럼프 전에도 패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지금 미국하고 이제 만약에 북한하고 이제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배제가 돼 버리잖아요. 네. 패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아마 좀 더 윤석열 후보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낼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화되고 기사가 되면 남북 관련주들은 터져요. 네, 분명히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일부 몇몇 종목들이 이제 그냥 분위기로 이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점점 확산 분위기가 나오려면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친 듯이 터지죠. 그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교류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만나서 딱 회담을 할 때 그때 막 종목들이 막 진짜로 막 수백 프로가 다 터져버렸어요, 진짜. 그렇죠. 예, 수백 프로 다 터졌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시기는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지금의 물밑에서 좀 움직이는 것들은 좀 주시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남북 관계들은 또 한번 또 순환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좀 움직이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으니까 눌렸을 때부터 좀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죠. 눌리는 게 아니라 빠져야죠. 그러니까 좀 빠질 때 네. 빠질 때 담아놔야죠. 네, 빠졌을 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재계 대표단이 다음 달 한 18일 전후로 한국을 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안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에서 이 재계 대표단이 이제 오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종목들이 또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방한을 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회담이 이루어지면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끼리 이제 특히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이 정상회담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일단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 참석 가능성이 일단 내년도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연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답사 겸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온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은 참석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방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화장품 관련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화장품 관련 쪽도 또 한번 강하게 한번 또 한국 화장품 얘기하고 막 터졌죠. 그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차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은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중국 소비 관련해서 또 한한령 해제. 근데 이제 그 이슈 말고 사실은 K-뷰티가 워낙 인기가 좋아요. 지금은 그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K-뷰티가 이게 당장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류 열풍도 과거에는 이거 뭐 몇 년 가다가 그냥 반짝하겠지 사실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잖아요. 뭐 한 10년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K-푸드, K-방산, K-뷰티 이런 것들이 반짝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벌써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실적과 또 수주를 겸비한 것들 대세된 것들이 이번에 APR이 이제 시총 아모레를 넘겼잖아요. APR 많이 올라갔죠. 네. 예, 그다음 이제 실리콘2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1000% 올라갔어요. 실리콘2 실적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다 K-뷰티의 인기에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이제 가격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격 매력이 좋으면서 또 해외에서 수주가 많이 늘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가격적인 매력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힘들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KBT 인기에 계속 편승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근데 네. 이제 뭐 또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CNC 얘기도 근데 하셨죠. CNC 인터내셔널이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하필 이 국내 립 제품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유럽 쪽과 이제 아시아 쪽, 중국 쪽 이런 이제 매출이 또 늘어나는 흐름은 수출 많이 하면 돼요. 네. 수출 많이 하면 가요. 네, 늘어나는 흐름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2분기까지만 실적이 반짝하고 3분기부터는 확 주저앉았는데 올해는 이런 이제 양호한 실적의 흐름이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수보다 수출이 많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네. 나중에 시세 폭발력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아직 조금 덜 움직인 종목 중에 또 하나이고 ODM 기업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그러니까 이제 가져볼 이렇게 필요성이 이제 있지 수주가 않을까.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시세가 많이 안 났다. 그런 것들은 그냥 담아두고 좀 지루하지만 놔두면 폭발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슈하고 맞물려야 돼요. 그런 시기가 다 종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종목들이 우리는 주식 사놓으면 내가 사놓으면 일주일 안에 터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 세력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다 주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띄우는 거예요. 종목들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시기. 그렇죠. 아니면 그 개별 재료가 또 있거든요. 개별 재료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개별 재료가 나중에 뉴스화되고 기사화되고 그 언론에서 부각되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주가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 같이 생각해서 사두면 바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슈들을 이제 신경 써볼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실적 발표 다음 주가. 그래서 제가 또 컨센서스가 좋게 나올 종목들을 또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은 DB하이텍, 화요일은 에코프로비엠, 수요일은 하나투어, 그리고 목요일은 대부시스터즈, 금요일은 네이버를 찍어드렸는데 일단 뭐 전 종목이 다 조금씩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에코프로비엠과 하나투어랑 대부시스터즈가 좀 강한 시세 흐름을 한 20% 보였습니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대부 시스템즈가 찍었는데 네. 제가 그랬죠. 저는 게임을 안 한다고 그리고 네. 게임질 싫어한다고 네. 근데도 제가 대부를 찍었는데 그때 그렇죠. 쿠키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애니팡인가 그 얘기도 막 하면서 근데 네. 대부가 이번 주에 한 20%인가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찍으면 잘 터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지금 8월 달 내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제 그런 흐름이 그게 나오지 왜 않을까.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네. 실적 아닌 것들로 재료도 뭐 테마로 막 네. 그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별다른 이슈들이 없잖아요. 관세 이슈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뭐 이제 대형 이슈는 뭐 사실 이제 이번에 애플하고 뭐 삼성 또 계약하고 테슬라 계약하고 이제 그게 이제 대형 이슈긴 한데 그건 요즘 뭐 호재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없죠. 뉴스를 봐도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명분이 되잖아요. 실적 가지고도 충분히 명분이. 근데 이제 실적은 사실은 주가의 기폭제는 되긴 하는데 재료 이슈보다는 좀 폭발력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나와가지고 탁 하면 어떤 것도 상하가도 터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근데 단기적으로 네.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네, 수익내는 그래도 이제 정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시세가 네, 납니다. 예, 예, 그래도 실적 좋은 게 충분히 명분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요. 자, 월요일 날에는 잉글 우드랩, 그리고 시프트업, KT, 클래시스가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조금 긍정적으로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 한 종목 이제 찍어보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이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잉글 우드랩 이거 화장품이죠. 그렇죠. 이거? 화장품, 네, 시프트업은 이거 게임주고 KT는 뭐 당연히 통신이고 네. 클래시스 의료, 미용. 예. 네, 기기. 클래시스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게 기업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잉글 우드웹 이게 아마 그 외국계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잉글 우드웹이 자본이. 예. 왜 자본이요? 예. 그 외국계 그로 알고 있어요. 화장품 회사인데 잉글 우드웹. 예. 이게 아마 좀 그렇죠. 화장품적이고. 미국 ODM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회사고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화장품 저도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화장품을 찍어주시네요. 그래서 잉글 우드랩 월요일은 잉글 우드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 컴투스 한국전력이 이제 작년도 이제 영업이익 대비 이제 컨센서스가 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랑 한국전력 중에서는 어떤 종목 꼽아드릴 겁니다.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국전력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많이 올랐는데 저는 한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적자가 매년 적자니까. 근데 이번에 흑자가 장난 아니에요. 다시 조 단위로 흑자가 지금 그러니까 나올 이제 예정이어서. 전기세가 이제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원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적자가 수년 동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궁뎅이가 무거운데 한전은 사실 뭐 공기업이니까 아무리 적자 나도 뭐 망할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슬슬 반등 나오고 있는 컴투스를 찝어주시고 컴투스 별로 탐탁지 않아요. 저도 게임주를 워낙 싫어했는데 실적이 크게 좋게 나오는 거 아닌데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꼽으면 그럼 뭐 네. 당연히 뭐 컴투스를 네, 컴투스요. 알겠습니다. 화요일은 컴투스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삼성화재와 JYP엔터가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컨센서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 꼽으면 어떤 저는 종목? 그냥 삼성화재. 삼성화재. 엔터지를 또 싫어해요. 야, 안전하게. 근데 최근 이제 이 보험 관련 sektor가 살짝 주춤하던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삼성화재는 자산 가치가 워낙 뭐 삼성그룹의 거의 아마 속된 말로 거의 물줄걸요. 요즘 삼성생명 생명 쪽은 영업이익이 조금 전년 대비 좀 축소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화재 쪽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이야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데 거기에 또 돈줄을 아마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업황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도 사실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이제 6, 7월 달에 좀 세게 나긴 했어요. 그죠? 보험주들. 왜냐하면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그렇죠. 예, 밸류적으로. 근데 지금도 아마 밸류가 낮은 편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시에 그냥 담아둬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삼성화재로 픽업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LG, KT밀리의 서재, DB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이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컨센서스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험주는 지금 뭐 삼성화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KT밀리의 서재 이게 저거잖아요. 듣는 독서. 네, 그죠. 네. 음성으로 들어서 이제. 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뭐 책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작년 올해 초였나?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한동안은 그래도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으면 네.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예. 그래서 이게 인기를 좀 초반에 끌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도 아마 꾸준하게 그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KT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단점은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KT는. 알겠습니다. 목요일은 KT밀리의 서재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